또 우리가 보수 야당이라고 믿었던 보수 야당의 공천 과정에서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거대 야당이 함께 해달라는 메시지 이후에 지금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자유공화당은 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연대연합 통합 조건 없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우파가 이렇게 분열하면은 정말 이번 4.15 총선이 어려워집니다. 자유공화당은 그동안에 아스팔트에서 4번의 겨울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했던 정당이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또 지금의 제 정당 어느 정당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보수파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좌파들과 싸우고 투쟁했던 이 정당을 외면하면 4.15 총선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을 넘어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다시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보수 분열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살신성인의 메시지를 3월 4일 그 중요한 메시지를 3월 6일 사회주의 개헌안을 올림으로 해서 특히 미래통합당의 22명의 의원이 거기에 동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므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4번의 겨울을 투쟁했던 이 세력들을 무시하고 이 세력들과의 연대연합도 거절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자유우파를 대변하고 자유우파의 정당으로 다음에 수권 정당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 공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좌파의 의식에 젖어 있던 전향하지 않은 좌파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정도가 넘어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부정했던 사람들, 또 자기의 공천만을 위해서 사리사욕,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러한 보수파리 정치인들,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오늘의 현주소를 보면서 자유공화당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명수 대표님은 고향인 영천에 중요한 일 때문에
아침 일찍 가셨습니다. 현재 저희 자유공화당의 예비 후보 등록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5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주요한 인재들이 자유공화당의 문을 두드리고 총선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보수는 끝장납니다. 미래통합당이 이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와 지금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그때 가서 자유공화당이 또 보수 분열했다고 할 겁니까? 어디 정치에 정당 보고 100기를 들고 후보자가 100명이나 되는 정당 보고 100기 들고 돌아가는 그러한 정당사가 있었습니까? 70년 정당사에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미래통합당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만 50명 이상이 출마를 합니다. 그 부분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황교안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연대연합통합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처음부터 건 적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건 걸었다고 거짓 선전하는 유튜브 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조건 건 적이 없어요. 오늘이라도 미래통합당이 현실을 인식하고 자유공화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연대연합 통합의 문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가 하나가 되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며 하나가 됐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김문수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대변인단 당동지분들이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막가파식 공천이고 반대한민국 공천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기원 업무의 시도였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배신자 유승민과 아이들을 비롯해 유승민과 그의 개파 사람을 비롯한 거짓 촛불 세력에 동조했던 자들, 문재인 정권 탄생을 찬양했던 자들, 심지어 문재인 씨의 선물에 감동한 사람들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1천만 태극기 우파 국민을 외면했고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것은 좌파 찬양 세력들, 색깔이 모호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에 대한 면죄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의 사태를 보면은 4년 전 도장 갖고 나르샤한 김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영호는 특히 김영호 키즈라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했고 일부는 공천 재검토 등 국민 배신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의 김영동은 사실상 문바라는 지적이 강했고 친박 인사들은 대거 숙청됐으면서도 유승민 사람들과 탄핵 찬성자들이 대거 공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없애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화하기,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보조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천,
대한민국을 위한 공천을 통해서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촌성 승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씨가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폐렴 방역을 잘했다고 자아자찬만 하던 문재인 씨가 한 달을 버티고 뒤늦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진이 마스크를 쌓아두려 한다는 발언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중국 폐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들은 특정 종교에다가 책임도 넘기기, 특정 지역 대구 경북에 책임도 넘기기,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자화자찬하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1일 중국 폐렴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고 이어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는 전국 상점 원식적 영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의 상태는 대한민국의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한 달 전에 이러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중국 폐렴 확진자가 100여 명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감염과 함께 중국 폐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선거가 다가오자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서 중국 폐렴이 마치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좌파 언론들은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이 비상 대응을 잘했다고 선전하기에 바쁩니다. 이번 중국 폐렴의 대유행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이른바 산무 정권이 자행한 것으로 중국 폐렴의 근원지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청와대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졌고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러한 국민들과 어려운 서민들, 자영업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서민들과 자유공화당은 함께 아픔을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시는 국민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 자유공화당 이번 총선에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거짓 보수들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저도 이 폐렴 중국 우한 폐렴이 오고 난 뒤에